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인 강진그룹의 회장 강도현. 그는 수십 년간 그룹을 이끌어오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강진그룹을 오늘날의 자리로 올려놓았다. 그의 삶은 늘 철저한 계획과 원칙 아래에서 움직였으며 사업에서는 단 한순간도 감정이 개입될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 강 회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문의 명예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 또한 기업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가문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삶이 아닌 강진그룹의 전통과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었다. 그런 그에게 최근 들어 가장 큰 고민이 생겼다. 딸 수연의 결혼 문제였다. 수연은 강 회장이 누구보다 아끼는 외동딸이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지혜롭고 따뜻한 성품을 가졌으며 강 회장이 자랑스럽게 여길 만큼 품격 있는 인물로 자라났다. 그녀는 학업도 뛰어났고 해외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후 강진그룹의 계열사에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고 있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녀는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하며 그 뜻을 따랐지만 강 회장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바로 그녀가 너무 착하고 순수하다는 점이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냉철한 판단과 강인한 정신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연은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손해를 보더라도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가 혹시라도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상처받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그렇기에 딸의 결혼 상대는 더욱 신중하게 골라야 했다. 그는 과거부터 수연의 배우자가 될 사람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감이나 사랑만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며칠 전 수연이 결혼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강 회장의 집무실. 서울 한복판에 자리한 강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곳은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간 중 하나였다. 수많은 CEO와 정치인들이 이곳을 드나들며 한마디의 결정이 수천억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 하지만 그날만큼은 강 회장의 마음이 복잡하기만 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어요. 수연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은 순간적으로 놀랐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결혼, 누구와? 아버지께서 아시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수연이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이름은 이지훈이에요. 저보다 2살 많고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순간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자동차 정비소. 그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싶어 다시 되물었다. 자동차 정비소? 네. 아버지, 지훈 오빠는 정비소에서 직접 일하며 자동차를 수리하는 정비사예요. 자신만의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강진그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중 하나다. 호텔, 유통, 자동차,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강진그룹의 외동딸이 자동차 정비사와 결혼한다고 그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수연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기쁜 일이지만 결혼은 단순한 감정적인 일이 아니야. 우리는 강진그룹을 이끌어가는 가문이다. 너의 배우자는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수연은 예상했다는 듯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결혼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훈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저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해요. 그렇다고 해서 강 회장은 말을 멈췄다. 그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기업을 운영하며 냉정한 판단과 현실적인 선택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하지만 수연의 말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다. 단순히 사랑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강진그룹 같은 대기업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했다.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가문의 명예와 기업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구나. 수현은 아버지가 강한 반대를 하지 않은 것에 안도했다. 강 회장은 밤늦게까지 생각을 거듭했다. 그는 이지훈이라는 남자를 직접 조사해봤다. 부모님은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며 소박한 삶을 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학창 시절에는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있었지만 직접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고 운영하는 길을 선택했다. 흠잡을 곳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강진그룹의 사위로서 적합한지는 또 다른 문제였다. 사람이 아무리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해도 가문의 일원이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강 회장은 단순히 보고 들은 정보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사람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래서 그는 직접 변장하여 이지훈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단순한 사랑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과 인내, 그리고 위기 속에서의 태도였다. 내 딸을 맡길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강 회장은 지훈의 곁에서 직접 그의 인간성을 지켜보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가문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제 강 회장은 직접 변장하여 지훈을 시험할 것이다. 그의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남자가 단순히 성실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강진 그룹의 일원이 될 만한 사람인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강 회장은 거울을 보며 낡은 작업복을 입었다. 이제 강 회장이 아닌 평범한 노인으로서 미래의 사위를 지켜볼 준비를 마쳤다. 이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군. 그는 일부러 허리를 약간 구부리고 걸음걸이를 느리게 했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평범한 노인처럼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제 내 미래의 사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차례다. 서울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곳, 작은 자동차 정비소 한 곳이 자리 잡고 있었다다. 번쩍거리는 고급 자동차 대신 주로 오래된 차량과 서민들이 타는 차들이 정비를 받는 곳이었다. 강 회장은 그곳으로 걸어갔다. 거친 도로를 걷다 보니 주변의 자동차 매연과 기름 냄새가 은근히 익숙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내 딸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자가 일하고 있는 거군. 정비소에 들어서자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엔진 소리, 전동 드릴 소리, 그리고 직원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이지훈. 그는 한 손에 공구를 들고 엔진을 수리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 없이 집중하고 있었다. 저 사람이 지훈인가? 딸이 사랑한다는 남자. 강 회장은 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기며 일부러 약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여기에서 차 좀 봐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몇몇 직원들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허름한 옷차림에 다소 초라한 모습. 대개 이런 손님들은 정비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직원들은 관심 없는 듯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지훈은 달랐다. 그는 얼굴을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다. 눈빛 속에는 전혀 경멸이나 무시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강 회장은 일부러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사실 돈이 많지 않아서 간단한 것만이라도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몇몇 직원들은 속삭였다. 이런 경우 공짜로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겠는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차를 살펴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시동을 걸어보시겠어요? 강 회장은 내심 흥미로웠다. 많은 직원들이 불평하거나 꺼리는 상황에서도 지우는 단 한 번도 무례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손님을 돈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다. 차를 살펴보던 지우는 이내 문제를 발견했다. 아, 이건 브레이크 패드가 닳아서 나는 소리네요. 교체하면 안전하게 운전하실 수 있어요. 강 회장은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수중에 돈이 얼마 없어요. 혹시 좀 나중에 드려도 될까요? 이 말에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커졌다. 거봐, 공짜로 해달라고 하잖아. 사장님, 이런 손님은 그냥 돌려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지만 지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비용은 최대한 절감해서 해드릴 테니 일단 수리는 꼭 하셔야 해요. 나중에라도 천천히 갚으셔도 괜찮습니다. 순간 강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돈이 없어도 안전을 위해 수리를 해주겠다는 그의 태도. 그는 결코 고객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보지 않았다. 수리가 끝나고 강 회장은 지훈에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정말 고맙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야.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아버지, 안전하게 운전하세요. 강 회장은 차를 타고 정비소를 떠나면서 생각했다. 이 남자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군. 그의 첫 번째 시험은 성공적이었다. 지훈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강 회장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이제 좀 더 까다로운 상황을 만들어야겠군. 그의 두 번째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강 회장은 첫 번째 시험에서 예상보다 깊은 인상을 받았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이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우는 단순히 착한 사람을 넘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나 단순한 친절만으로 사위로 인정할 수는 없었다. 이제 진짜 시험을 해봐야겠군. 강 회장은 결정을 내렸다. 사람의 진가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에는 그가 더욱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시험할 차례였다. 그는 비서를 통해 지훈의 출근 시간과 일정을 확인했다. 지훈은 매일 아침 정비소에 가기 전에 부모님이 운영하는 국밥집을 들러 아침을 먹고 가끔은 손님을 도와 가게 일을 보기도 했다. 강 회장은 그 일상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날 아침 강 회장은 허름한 노인의 모습으로 다시 변장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고를 계획했다. 지훈이 걸어오는 길목에서 일부러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물건을 크게 쓰러뜨려 응급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상황이 발생한 순간 지나가던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듯 그냥 지나치거나 한두 마디 걱정하는 말만 던질 뿐이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조용히 묻고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지우는 달랐다. 그는 즉시 달려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강 회장은 일부러 더 괴로운 신음을 흘렸다. 아이고, 허리가 갑자기 다리가 풀려서. 지우는 자세를 낮추고 노인의 상태를 확인했다. 어디 다치신 것 같아요. 움직이실 수 있으세요?
강 회장은 일부러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쓰러진 척했다. 아이고, 일어나기가 힘들구먼.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누구도 선뜻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 회장의 팔을 잡고 부축했다.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급하게 움직이면 더 다치실 수도 있어요. 지훈의 손길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강 회장은 속으로 흥미롭게 지켜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꺼려한다. 혹시라도 문제에 얽히거나 책임을 져야 할까봐. 하지만 이 녀석은 전혀 망설이지 않는군. 지훈은 한참 동안 노인을 부축한 채 상태를 살폈다. 앉아서 조금 쉬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처에 약국이 있나 한번 볼게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약국이 보이지 않자 결단을 내렸다. 일단 제 차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강 회장은 속으로 더욱 깊이 감탄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단순히 부축해주고 끝낼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다. 이것이 바로 강 회장이 찾고 있던 태도였다. 강 회장은 한동안 지훈과 함께 벤치에 앉아 쉬었다. 지훈은 계속해서 할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며 걱정했다. 혹시 가족분께 전화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네. 젊은이가 참 친절하구먼. 당연한 일인데요. 요즘 이런 일은 다들 외면하기 쉽잖아요.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일에 쉽게 무관심해진다. 하지만 지훈은 그렇지 않아. 강 회장은 그 순간 결심했다. 이 녀석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군. 그러나 아직 시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아직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준비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지훈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그는 지훈을 더 깊이 시험해보기 위해 직접 그의 일터에서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강 회장은 여전히 변장을 유지한 채 지훈이 일하는 자동차 정비소로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고객의 입장에서 까다로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는 일부러 거친 태도를 보이며 말했다. 지난번에 차를 수리해 주셨잖아. 근데 말이야, 이것도 이상한 소리가 나네. 돈은 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지훈은 놀란 기색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렸다면 죄송합니다. 강 회장은 일부러 더 까다롭게 굴었다. 아니, 내가 이런 정비소는 처음 봤네. 차가 제대로 안 고쳐졌으면 바로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보통 이런 고객은 골칫거리였다. 하지만 지훈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다. 고객님,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차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무료로 점검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 반응에도 화를 내지 않는다고? 보통 사람이라면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것이 바로 강 회장이 원했던 태도였다. 책임감, 인내, 그리고 진심. 지훈은 단순히 성실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 강 회장은 마침내 확신했다. 이 남자는 내 딸을 맡길 만한 사람이야. 그는 첫 번째 시험에서 지훈의 배려심과 성실함을 보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책임감과 위기 대처 능력을 확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이었다.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군. 강 회장은 두 차례의 시험을 거치며 이지훈에 대한 평가를 점점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었다. 사람의 진가는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다. 강 회장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친절하고 성실해 보였지만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본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가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번 시험은 단순히 지훈 개인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관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강 회장은 이번에도 허름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지훈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국밥집을 찾았다. 이곳은 번화가와는 거리가 먼 소박한 동네 시장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도 낡았고 화려한 인테리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따뜻한 국밥 냄새와 정겨운 분위기가 풍기는 곳이었다. 강 회장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정겨운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일부러 까다로운 손님을 연기하며 말을 걸었다. 아니, 이 집은 국밥 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다른 집보다 1,000원이나 비싸잖아. 이 말을 듣고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힐끔 쳐다보았다. 대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직원들은 당황하거나 불쾌해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어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고, 손님. 저희 가게는 직접 우려낸 사골 국물을 써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한번 드셔보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강 회장은 시험을 이어갔다. 허참, 국밥 한 그릇에 이 돈이면 너무 비싸지 않소? 난 돈도 별로 없는데 말이야. 이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지훈의 아버지가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시면 반 공기 더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중요한 거지. 돈 몇 푼이 중요한가요? 그 순간 강 회장은 속으로 감탄했다. 이 집안은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지훈이 괜히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니었다. 그의 부모 역시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강 회장은 국밥을 받아들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가게로 들어왔다. 지훈은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부모님께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장사 잘 되세요? 그의 목소리는 다정하고 따뜻했다. 단순한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이 담긴 말투였다. 그는 부모님이 바쁜 것을 보더니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돕기 시작했다. 아이고, 너 정비소 가야 하는데 왜 이리 일찍 왔어?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가게 일도 도울 겸 들렀죠? 강 회장은 그런 지훈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 모든 것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고 있었다. 이 녀석,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강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켜보기로 했다. 강 회장은 국밥값을 계산하고 가게를 나섰다. 밖으로 나서며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인정해야겠군. 내가 틀렸어. 처음에는 지훈을 의심했다. 하지만 지훈은 시험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 강 회장은 속으로 웃었다. 이제 내가 직접 그에게 말해야겠군. 그는 변장을 벗고 이제 진짜 자신을 드러낼 준비를 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지훈을 강진그룹 본사로 초대하기로 했다. 보통 정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재벌가의 본사 건물에 초대받는 일은 드물었다. 지훈도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저 같은 사람이 왜 강진그룹 본사로 초대를 받았을까요? 하지만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좋은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지훈은 깊은 고민 끝에 초대를 수락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강 회장과 마주할 날이 다가왔다. 그날 아침 지훈은 깔끔한 셔츠와 슬랙스를 입고 강진 그룹 본사를 찾았다. 평소 기름때 묻은 작업복이 익숙했던 그에게는
다소 어색한 복장이었다. 강진그룹 본사는 서울 중심부에 우뚝 서 있는 초고층 빌딩이었다. 입구에서부터 모든 것이 고급스러웠고 직원들의 움직임조차 차분하면서도 정제되어 있었다. 이런 곳에서 매일 일한다는 게 어떤 기분일까? 지훈은 건물 로비에 들어서며 긴장감을 느꼈다. 그리고 안내 직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이 회장님께서 직접 기다리고 계십니다. 따라오시죠. 이 회장님?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설마 수연이 아버지? 지훈은 조용히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어떤 이유에서든 날 만나고 싶어 하신다면 정면으로 마주하는 수밖에 없다. 강 회장의 집무실 문이 열렸다. 그는 거대한 창문이 있는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한 가지 깨달았다. 이 사람 낯이 익다. 설마?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얼마 전 정비소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허름한 노인, 길에서 넘어졌던 노인, 국밥집에서 까다로운 손님을 연기하던 노인, 모든 것이 한 사람과 연결되었다. 회장님께서 저를 시험하셨나요? 지훈이 당황스러움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강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자네를 시험했네. 지훈의 표정이 복잡해졌다. 그럼 그동안의 일들이 전부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 강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난 처음부터 자네를 의심했네. 내 딸과 결혼할 사람이 정말로 그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지. 지훈은 순간 서운함과 당혹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제 진심을 시험받은 것이었단 말인가요?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자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게. 내 딸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네. 그녀의 미래를 아무한테나 맡길 수는 없었어.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도 이해했다. 수연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나 동시에 그 과정이 너무 가혹했다고 생각했다. 저는 그냥 수연이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부자가 아니고 대단한 배경도 없어요. 하지만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진심이었어요. 강 회장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렸네. 강 회장은 조용히 책상 서랍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이건 뭐죠? 지훈이 물었다. 강 회장은 천천히 말했다. 강진 그룹의 후계자가 되겠나? 그 말에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다. 저요? 그래, 자네는 단순히 내 딸의 남편이 아니라 이 가문의 일원이 될 사람이야. 그러니 난 자네가 우리 가업을 이해하고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네.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지훈은 잠시 조용히 생각했다. 그리고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연 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바로 그 대답을 듣고 싶었네.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이 그룹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자동차 정비만 해왔는데 강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자네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일세. 그날 강 회장은 마침내 지훈을 인정했다. 자네를 내 사위로 받아들이겠네. 지훈은 순간 감격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시험이 떠올라 살짝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솔직히 회장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시험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웃었다. 나도 이번 시험을 통해 깨달았네. 결국 자네는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야.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지훈을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주연과 지훈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열렸고 그날 강 회장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남자는 나의 사위가 아니라 내 또 다른 아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강 회장은 마침내 지훈을 진심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결혼식 당일 강진 그룹의 웨딩홀은 고요한 감동으로 가득 찼다. 강 회장은 검은 턱시도를 입고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주연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살짝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 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넌 항상 잘해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강 회장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 품어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어린 시절 그녀가 처음 걸음마를 뗐던 순간 엄마 없이 자라면서도 밝게 웃던 모습, 강진 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그녀. 주현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다. 강 회장은 처음으로 딸에게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그 순간 수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다. 강 회장은 그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훈군, 네, 아버님. 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오늘 이후로 자네는 내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네. 나의 사위로서 그리고 가문의 일원으로서 내 딸을 지킬 수 있겠나? 지훈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연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평생을 함께하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그래, 이 남자는 내 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주례가 서약을 요청했다. 신랑 이지훈, 당신은 신부 강수연을 평생 사랑하고 지켜줄 것을 맹세합니까? 지훈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맹세합니다. 신부 강수연, 당신은 신랑 이지훈과 함께하며 그의 아내로서 평생을 동반할 것을 맹세합니까? 주현도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네, 맹세합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은 고요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첫 입맞춤. 사람들은 환호했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강 회장은 조용히 박수를 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야 정말 내 딸을 떠나보내는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든든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이 이어졌다. 그러나 강 회장은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중요한 말을 남겼다. 이제부터 자네는 내 사위이면서도 내 딸과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네. 네, 아버님. 그리고 하나 더. 강 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 딸이 힘들어할 때 언제나 그녀의 곁에 있어 주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니까. 그 말에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말씀 평생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강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강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제야 안심이 됩니다. 우리 가문을 이어갈 정말 따뜻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진 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가족과 신뢰를 중심으로 하는 시대가. 그렇게 강 회장은 딸을 진정한 행복으로 보내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날 밤 강진 그룹의 불빛이 더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과 선행이 이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요.
앞으로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